안녕하세요, 해피너입니다. 오늘은 신경계와 두뇌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퀴즈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상에서 근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영상 뒤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신경계와 뇌 구조 중에서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이전 영상에서 저희는 뉴런에 대해 살펴봤죠. 그 뉴런들이 모인 것을 바로 신경계라고 합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몸 전체 곳곳에 퍼져 있는 신경들의 모임은 바로 신경계라 합니다. 말초신경계. 그 말초신경계는 또한 자율신경계와 체신경계로 나눌 수 있죠.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나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죠. 즉, 소화기능 혹은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체신경계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앉고 서고 이러한 수의적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체신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체신경계는 골격 근육의 수의적 운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와 체신경계는 각각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정반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교감신경계는 각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1분 전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는 아주 긴장돼가지고 심장박동이 빠르게 오르고 호흡이 가팔라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을 각성시켜서 동공을 확대하고 소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부교감신경계는 딱 봐도 알겠죠? 바로 이완하는 역할, 즉 동공을 축소하고 또한 소화를 촉진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알아볼 것은 체신경계입니다. 체신경계는 감각인력과 운동추력, 즉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볼 수 있는데, 감각뉴런에서 정보를 전달해 오면 그것이 뇌와 척수로 정보가 전달되어 가고, 그 뇌와 척수는 그 정보를 처리하여 분석해서 운동뉴런에 명령을 전달하고 운동뉴런은 그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감각인력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 운동출력은 그 위에서 내린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경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감각인력, 운동출력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신경계의 정보 흐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감각뉴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뇌와 척수에 있는 간뉴런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명령을 내려서 운동뉴런은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것은 뇌를 거쳐서 우리가 운동뉴런을 통해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반사 같은 경우에서는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이 명령을 주고 운동뉴런이 명령을 실행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반사를 예시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릎 반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반사는 우리가 망치로 무릎을 탁 쳤을 때 무릎이 들어 올려지는 그 반사를 의미하잖아요. 즉, 이 반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척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뉴런에서 우리 망치가 쳐지는 그 촉감이 느껴지면 그것이 척수로 연결돼서 척수에 있는 간뉴런을 통해서 바로 운동뉴런을 해서 그 무릎을 들어 올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경계의 정보 흐름에 대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두뇌 구조입니다. 두뇌 구조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빨간 색깔로 쳐진 부분인데, 빨간 색깔로 쳐진 부분은 뇌관과 망상체, 시상으로 나누어져 있죠. 먼저 뇌관에는 크게 연수와 뇌교가 있습니다. 연수는 우리 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호흡을 통제하고 심장박동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연수가 있고, 뇌교는
우리가 움직임을 조절하고 수면, 잠잘 때 수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뇌관이라 불리죠. 망상체는 우리가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때 망상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멀티태스킹 할 때 망상체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시상은 감각 유연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의 여러 영역의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부분 알아봤고, 다음 알아볼 것은 번영계입니다. 번영계에 해당되는 것은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 이 세 부분을 합쳐서 변형계라 부르는데, 변형계는 특징적인 부분이 정서, 동기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죠. 먼저 편도체는 공포, 불안 이러한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 바로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뇌 하수체를 통제하고 있죠. 뇌 하수체는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뇌 하수체를 통제하는 것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또한 쾌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담당하고 있죠. 해마는 의식적으로 회상할 수 있는 기억, 그러한 의식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때는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해마와는 반대로 손해는 무의식적인 기억을 담당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고도 몸이 기억하고 있단 말하잖아요.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손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뇌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